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요즘 긴 장마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들도 좀 속출하고 있고 불편함도 참 많으실 텐데요. 남은 장마 기간은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재테크 매거진 오늘도 알찬 정보들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5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소식들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버 스토리입니다. 8월은 하반기 분양시장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과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하는 규정이 8월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후 분양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등기부 등본과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첫 주말이 지나고 벌써부터 집주인과 세입자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세 제도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보증부 월세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볼게요. 알에셋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커버 스토리에서 저희가 세 가지 소식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임대차 보호 3법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좀 의도한 것과 달리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좀 속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실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특히나 이제 규제 정책 안에서 특히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강조하는 이유는 기존에 이 주인보다는 임대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을 좀 보호하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좀 더 강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3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3법이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실제 시장 상황에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향, 과연 어떤 영향들이 좀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택임대 보호 3법이 뭐냐면 전월세 신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자, 이 내용이 일단 신고제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실거래, 지금 다 신고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가 하면 신고를 해라라는 거를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상한제는 보통 집주인, 우리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을 더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좀 상승을 매년 단위로도 상승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 세입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를 좀 줄여보자. 그래서 5% 이내로 제한하는. 그리고 마지막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는 보통 전세는 2년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자, 이게 2+2라 그래서 일단 2년은 보장이면서 추가로 2년을 더 보장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총 4년 동안은 안전하게 전세로 거주할 수 있게끔, 자, 이런 부분을 좀 보장하겠다 해서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실제 법은 상당히 이론적이던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세입자나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맞는데, 자, 이제 현재 시장에서 적용되는 케이스로 보면 이게 상당히 이제 논란, 그리고 서로의 분쟁, 이 분쟁거리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소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임대차 만료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내보낼 때, 자, 내보낼 때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과연
집주인 입장에서 실제 거주를 하는 거를 이 세 나가시는 세입자, 임차인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상당히 좀 향후에 분쟁거리 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내보내긴 내보내더라도 합의금을 해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적용했을 때 합의금만큼 따로 임대료를 또 올려서 계약을 할 경우에 과연 이런 합의금에 대한 악용을 하는 사례도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케이스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위반을 해도요, 실제 아직은 규제를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처벌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또 시행이 되겠느냐. 첫 번째 이런 부분으로 인한 분쟁거리 소지들이 있으면서 이 향후에 이런 해당되는 내용들이 뭐 이미 요즘 온라인상에서도요. 집주인 입장에서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상당히 본인들 입장에서 향후에 논쟁이라든가 분쟁이 될 수 있는 거리들이 지금 상당히 온라인상에서 많이 지금 소통되고 있으니까 뭐 실제 이런 내용들은 아마 온라인상에서 좀 확인하셔도 되겠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이 부동산 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냐. 자, 기본적으로요. 집주인, 임대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임차인을 보호한다라는 측면. 이게 이제 정책 포인트인데 자, 이거 요즘 정부가 하는 공공주택 아시죠? 공공주택은 임대주택인데 자, 그러면 임대인이 지금은 개인 주인이 아니라 여기가 예를 들어 정부가 딱 들어가면 정부가 주인이고 국민이 임차인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책 포인트가 좀 바뀌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 시장이 현재로서는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요. 자, 이제 전세를 안 가고 오히려 이 소유자, 이 주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월세나 이 보증부 월세라고 하는 이 반전세식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임대차 보호법은 월세 기준보다는 전세 쪽이 오히려 더 규제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틀에서 벗어나려고 결국은 월세 시장 쪽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이런 정책 포인트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 공급량 측면인데 과연 지금도 현재 이번 8월 4일 날 이 수도권 이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공급량을 얼만큼 해줘서 임대가를 낮추겠느냐.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임대가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서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전체 지금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이 투기라든가 이런 열풍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안정화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맞을진 모르지만 실제 이게 전세 물량 감소라면서 실거주, 특히나 지금도 부동산, 특히 주택을 매수하고 투자해 놓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실거주 하시는 분보다는 대부분 투자 쪽인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실거주 쪽으로 오히려 들어오고요. 오히려 이제 전세 놓으신 분들은 월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자, 가뜩이나 요번에 정부 정책에서 하나가 더 추가로 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임대 사업자들을 축소를 시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임대 사업자 이제 전부 다 해지를 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결론은 임대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이번에도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임대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자, 공공임대 바로 이 부분이 더 확대되는 시장으로 바뀌어진다. 자,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임대해서 뭐 매출을 일으키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망이 있겠냐라는 측면으로 볼 때에는 과연 있을까? 그래서 그 영향은 지금도 이런 주택을 투자를 하셔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임대 수익을 보시기 위한 분들은 꼼꼼히 이런 부분들 좀 따지시면서 검토하시면서 정부 정책 지금도 신중하게 어떤 정책으로 바뀌어가는지 계속 검토하시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임대차 3법. 자, 임차인의 보호가 잘 될지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혼란을 좀 가중시키진 않을지 이 시장의 흐름들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이야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 아시죠? 거기에 3153-2594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 부동산 재테크 리포트 시간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재테크 팁 얻는 시간인데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의 투자 사례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계시는 47세 직장인인데요. 성남 신흥 2구역에 위치한 재개발 주택 매수를 2015년도에 하셨습니다. 내 집 마련의 목적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을 기대하셨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은 당시에 9천만 원이었고요. 25평 아파트 분양권의 현재 시세는 8억 원입니다. 네, 오늘 이 재개발에 기대감을 안고 투자를 하셨는데 분양권의 시세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입니다. 자, 이게 성공적인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내 집 마련하시는 분 나이치고는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분 지금 성공하셨다라고 결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성남입니다. 서울이 아니고요. 성남 신흥 2구역이고요. 자, 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구역 지정되고서부터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됐던 건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들어가셨어요. 아주 타이밍도요. 너무 빨리 들어간 게 아니고 적정한 타이밍이 아주 잘 됐고요. 여기에 두 마리 토끼, 내 집 마련도 되면서 시세 차익. 자, 두 마리 토끼가 성공하신 분. 자, 결론은 들어가신 자금이 9천만 원대인데 현재 8억 원대 정도 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성공한 케이스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 포인트와 어떻게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더 해드려보면, 자, 이분이 이게 재개발은요. 기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노후주택, 특히 이 빌라, 연립빌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20평대 2015년도 매수를 하셨고요. 신흥 2구역. 자, 이때는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거를 알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다세대 주택 3층에 있는 바로 주택인데, 자, 이게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 재개발은요. 바로 이 토지 지분,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지금 20평대 주택 면적인데 토지는 9평대 정도 됩니다. 자, 2018년도 11월 달에 사업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매수한 지는 2015년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구역 지정된 날로부터도 벌써 7년 뒤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중간중간에 재개발이 워낙 오래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들도 고려를 하셨다라는 거를 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도심, 노후주택들을 개량하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있는데, 재건축은 아시겠지만 기존 노후된 아파트를 멸실하면서 새로운 아파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두 개가 동일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재개발은요, 워낙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 특히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기존의 이 부분은 바로 이 토지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재건축은 아파트 위주로 좀 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요번에 이제 법으로 조금 규제를 했던 케이스들이 뭐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해당되는 부분 상당히 이 수익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이요,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없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보통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도 길지만 보통은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것도 보통 사고 팔고 전매가 됐었을 때에는요, 이거 상당한 프리미엄 갖고 돈이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 처분 인가 이후부터는 전매가 안 되고요. 재건축은요,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재건축이 안 됩니다. 자, 이 얘기는요, 벌써 재개발이나 재건축 들어가는 그 시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재건축은 조합 설립되는 게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재건축은 분양권 전매라든가 여러 가지 차익하는 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용어 정리를 하다 보면
실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도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 이해하지 않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비례율. 결국은 수익 창출은 이 비례율에 따라가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은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결국은 이 조합원 프리미엄은요, 일반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 바로 내가 받은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높아야지 이 프리미엄에 바로 이 프리미엄을 얻어갈 수 있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한 부분 하나를 더 얘기를 드리면 결국은 대지 지분과 전용 면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자, 대지 면적이 대략 비슷한데 전용 면적이 좀 넓은 쪽이 실제는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케이스. 반대의 경우는요, 오히려 대지 면적이 높은데 더 넓은데 오히려 전용 면적에서 오히려 대지 면적이 더 적은 쪽이 또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은요, 해당되는 건물 연도라든가 또 층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재개발 투자 팁을 아무데나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자, 재개발 구역 내에 혹시 종교시설이 좀 많이 분포돼 있으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구역 인근이나 구역 내에 문화재 같은 것이 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혹시라도 이 재개발 구역 경계 쪽에 상가라든가 상가 구성, 특히 상권이 만들어지는 이런 동네에는 이거 거의 재개발 구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구역 안에서도요, 추진위원, 특히 보면 보통 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 해서 같은 구역으로 묶어서 해도 되는 판인데 이거를 나눠가지고요,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검토하셔야 되고요. 반대의 경우, 자, 추진위원회의 반대가 바로 이 비대위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인데 여기도 꼭 반드시 있는 거,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꼭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리스크 부분, 앞으로 수익성 부분도 있지만 투자하는 부분에 고려를 하시고요. 특히 지금은요, 재개발, 재건축 가장 중요한 게요, 투자를 하시면 일단 2년 거주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실거주 쪽 컨셉이 아니시면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2개, 3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가는 오히려 입주권, 분양권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함정들 좀 있다라는 거, 리스크 있다라는 거 꼭 한 번씩 체크하시고 오히려 투자하실 때 내 집 마련 투자로 검토를 하시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보고 가시는 게 제일 안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혹시 아직도 뭐 재개발, 재건축 관심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요, 궁금한 내용 전화 주세요. 저희가 한번 다 상담 한번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타이밍을 정말 잘 맞게 들어가셨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뿐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부분을 고려하신 것 같아요.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고요. 대지 지분과 전용 면적에 따라 또 다르다라는 점, 그리고 재테크 팁까지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전화도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자리 있다고 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재테크 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시간과 장소는 예약 시에 안내를 해드리고요. 예약은 전화로 예약하시면 되는데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현장 포커스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양평군 산음리. 산음 자연휴양림 인근에 위치한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시세는 9,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예상해봅니다. 첫 번째 지역, 청정 지역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양평입니다. 양평은요, 요즘 반려견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넓고 공기도 좋고 탁 트여 있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현장 포커스는 바로 토지입니다. 자, 토지 현장이요. 자, 이
목적은 일단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바로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가 양평입니다. 뭐 양평도 많이 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워낙 청정 자연 쪽 입지인데 이미 여기 바로 옆에요. 이 자연 휴양림이 바로 입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도로 좀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여기에 이 산음 자연 휴양림이라고 이미 뭐 공기하면 양평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 주변을 한번 쫙 놓고 보니까 벌써 뭐 유명산, 용문산, 중미산 뭐 이쪽 다 대부분 이 유명한 산들 쪽에는요 휴양림이 이미 다 끼고 있는 부분이고 자 여기 들어가는 자 서울권에서 너무 깊게 너무 멀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도요 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 설악 인터체인지인데 자 여기 서울권에서 보면요 여기 딱 한 20분대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이제 홍천강이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우리 여기 레저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이 비발디 파크가 여기 바로 또 인접해 있습니다. 뭐 앞쪽에는 또 팔봉산 관광지까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뭐 단순하게 자연만 즐기러 가는 것보다는 뭐 레저, 휴양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우를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바로 여기 이 해당 이제 부지가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미 여기도요 주택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펜션 이런 부분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마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나 혼자 들어가서 새롭게 개척을 해서 만드는 그런 전원주택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미 10개 정도의 전원주택 부지로 확보가 돼 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새롭게 뭐 신축하는데 특히 건축 인허가에 혹시 문제가 될까? 이런 거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동네에 가시게 되면 일단 힐링타운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로 현장에서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가장 또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또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전원주택으로 만들어진 주택을 지금 사시게 되면 아시지만 지금 정부의 주택 규제에 또 걸리지 않습니까? 주택수 많아지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런 부지만 선정을 해놓고 혹시라도 은퇴 이후에 주택을 신축하셔서 하는 이런 컨셉으로도 바라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주변을 좀 한번 양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더 드리면 자, 2030년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위치가 이 단월면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요 상당합니다. 이 경의중앙선 역세권의 개발 축에 있으면서 또 여기 국도 6호선 관광벨트 축에 또 들어가면서 여기가 우리가 요즘 뭐 정부에서 4차 산업 뭐 5차 산업 얘기하는데 심지어 여기는 지금 6차 산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 향후 지금 여기 송파가요 서울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양평간 고속도로 자 이거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단순하게 지금 양양고속도로 하나가 아닙니다. 송파에서 직접 양평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오히려 뭐 강남권, 송파권에서는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한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점 살펴보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여기에 국도 6호선 지금 도로 계획이 여기도요. 뭐 서울권에 바로 인접해서인지 지금 지하철뿐만 아니라 이 국도 6호선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이 더 사통팔달하다는 얘기 드리고 바로 양평에 워낙 이쪽이 리조트 쪽이 워낙 큰데 자 여기 하나 휴양단지라고 하는 조성사업이 되는데 이게 지금 1조 2천억 원 투입이 됩니다. 물론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약간의 좀 침체기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시기를 벗어나면요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향후 투자 쪽 컨셉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왜 제가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 걸까요? 예전에 일이 있어서 제가 양평을 간 일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고 공기도 너무 좋고 하늘도 맑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주택을 지으면 이런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솔깃했습니다, 순간. 저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시세 한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격이 비싸면 쳐다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적인 얘기를 조금 한번 드려볼게요. 자, 주변 자체 이미 주변의 이제 시세가
3.3제곱미터, 한평 기준이죠. 평당 기준으로 보면 한 65만 원 선에서 한 80만 원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 이제 차이는 도로에 인접해 있느냐 또 조망이 어떠냐 이런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 주택 부지 같은 경우에는 9,500만 원에서 약 한 1억 원 정도.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3.3제곱미터로 놓고 보면 한번 따져보면요. 이게 60만 원대입니다. 60만 원.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다는 점을 제가 좀 더 강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대출 규제 그렇게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략 한 9천만 원대 토지라 그러면 약 한 4천만 원대까지도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는 자금 약 한 5,500만 원대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미리 토지를 좀 매수를 해 놓으셨다가 이건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다가 혹시 은퇴 후에 내 전원주택을 하나 신축하셔서 그때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요즘은 이제 토지 투자라 그래서 오히려 보유하고 있다가 시세 차익을 그러면 지금 평당 60만 원대 정도면 제가 기준으로 보면 평당 80만 원에만 팔아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충분히 시세 차익도 보지만 향후 노후에 뭐 로망이라고 하는 전원주택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전략으로 추천을 드린다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네, 금액적인 부분도 분명히 또 장점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어놓을게요. 저희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까요?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상림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경강선 곤지암역이 인근에 있고요. 시세는 2억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예상해봅니다. 역시나 또 다른 청정 지역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타운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두 번째 현장 포커스는 뭐 조금 고급스럽다고 하면 고급스럽고요. 지역이 근데 서울권에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 타운하우스 전원주택입니다. 자, 여기 위치가 경강선, 이 곤지암역. 자, 이게 도심권의 지하철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하철에 인접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뭐 구체적으로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경강선 곤지암역에 인접해 있으면서 자, 주변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요. 뭐 일단 곤지암 리조트, 양지 파인 리조트, 뭐 지산 리조트 같은 일단 휴양 시설이 상당히 밀집해 있고요. 바로 위치에서 바로 여기 불과 얼마 한 20분대 정도면 여기 바로 판교 지역이 있고요. 바로 10분대 정도의 신갈 지역이 있고요. 바로 여기에 또 용인시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권에서 보면 제2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바로 이 30분대. 근데 판교나 분당 쪽으로 올라가시는 게 조금 더 빠르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자, 여기에 바로 제2영동고속도로까지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권 또 중부권 이런 쪽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양호한 입지라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 이 해당 이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 자체가 완전히 정광산, 마락산, 태화산, 미역산과 같은 청정, 자연 입지로 산으로 뺑 둘러 있다 보니까 결국은 공기 하나만큼은 최고다라는 겁니다.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좀 이 환경에 민감하신 분들 제가 볼 때 여기 한번 현장 한번 와보시면은요. 느낌이 다르다는 거 분명히 느끼는 거 제가 보장하고 장담할 수 있다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이 부분은요. 또 하나가 자, 용인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 분당 옆에 용인지구나 이런 데 보면요. 전원주택, 특히나 고급 전원주택 부지들은요. 가격이 이 집가 상승은 말 안 해도요. 많이 가격 상승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의 투자 가치도 있다는 점을 좀 강조 드리는데 자, 우리가 그 얘기, 특히나 이 토지의 집가 상승률을 놓고 보면 자,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아직은 2020년이 지나지 않아서 2019년도 전국 기준 자료를 놓고 보니까 서울, 세종, 그리고 광주, 경기도권이 집가 상승, 순위 상승으로 나와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에
지금도 물론 뭐 정부에서 주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 상승률도요, 오히려 이제는 서울 쪽보다는 경기도 쪽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바로 인접해서 판교, 분당, 그런데 바로 여기에 수서, 광주, 수서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들어오는 이것도 전철입니다. 지하철인데, 자, 이미 경강선, 판교에서 여주까지 들어가는 게 이미 개통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서, 광주, 복선 전철, 자, 이거 예비 타당성 지난해 7월 달에 이미 통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바로 공사 들어간다는 점도 설명드리고요. 바로 인접해서요. 자, 지금 요번에 세종시를 또 뭐 행정도시가 아니라 뭐 완전히 국가도시로 옮긴다라는 얘기 지금 뭐 상당히 지금 논란이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세종시가 커진다는 얘기는 지금 서울에서 가고 있는 바로 이 서울 세종간. 자, 이게 제2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바로 여기를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터체인지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향후 지가 상승 당연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또 강조드리고요. 자, 여기 우리가 보통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당연합니다. 건강 생각하시고 힐링 생각하시고 특히나 레저, 그래서 사계절 스포츠도 충분히 다 구비가 돼 있는 곳이고, 취미생활 즐기시는 분들, 또 뭐 주말마다 맛집 투어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이런 용도는요, 세컨하우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용도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자, 이런 부분이 솔직히 가격이 비싸거나 관리하기 힘들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일단 가격이요, 착합니다. 생활비용 저렴하고요. 여기에 가장 큰 저기 부분이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보안, 공동 마을 운영이 되니까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세컨하우스의 용도가 맞는 이유가 보통 자기 단독을 하게 되면 관리할 게 너무 많고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이 공동주택 기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현장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거리는 강남에서 1시간 채 안 되고요. 그리고 경기 남부권에서는 뭐 옆 동네 가는 느낌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맑은 공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교통까지 더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 드리면서 시세 정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세 제가 가격이 참 착한 가격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자, 분양가가 지금 2억에서 2억 1천만 원인데, 자, 이 규모가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그러면 대략 29평 정도고요. 자, 이게 주택 면적이 29평인데요.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재개발 얘기했듯이 대지 지분이 29평입니다. 자, 토지 면적과 주택 면적이 같은 바로 이런 면적의 주택, 전원주택이 2억에서 2억 1천만 원이고요. 자, 현재 전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전세가 가능한데, 뭐 가능하시면 전세 놓는 것보다는 뭐 세컨하우스나 실제 입주하셔서 힐링하는 쪽. 자, 그래서 결국은 내 자금을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좀 적게 가는, 그래서 대출도 한 1억에서 1억 한 3천만 원대 되니까 한 7천만 원 선 자금대 가지고도 들어가시는, 그러면서 건강과 힐링을 좀 찾아가는 바로 그런 현장이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혹시나 매력 있게 다가온다면요. 02-3153-259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보죠.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주거용 소형 오피스입니다. 대전 중구청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인 역세권입니다. 시세는 1억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예상해봅니다.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중 한 곳입니다. 대전광역시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중구 지역은 관공서나 상업지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현장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자, 세 번째 현장 포커스는 이 중부에서도 가장 큰 광역시, 바로 대전광역시인데요. 자, 여기 이 세 번째 현장 포커스는 좀 특수한 이 부동산입니다. 요즘 뭐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규제에 걱정되고, 세금에 걱정되는 거 너무 고민들 하시는데, 자, 그거를 조금 탈피한 바로 틈새 부동산, 바로 주거용 소형 오피스입니다. 자, 이게 바로 상업용이라고 하는 건데, 임대를 충분히 임대 수익 맞추면서도
주택에서 빠지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을 좀 노려보고요. 자, 이 위치가 대전 안에서도요. 중구청, 이 구청이 있는데 바로 지하철 중구청역에 바로 도보권인데 자, 이것도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구청역입니다. 자, 대전 뭐 광역시기 때문에 지하철, 뭐 요즘은 광역시에 다 지하철 들어가 있는데 지하철 안에서도 중구청역이고요. 바로 그 앞쪽에 여기 또 카톨릭 대학교, 이 대전 성모병원이 있는데 바로 성모병원 바로 앞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 그만큼 주변 자체의 임대, 특히나 내가 거주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임대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이렇게 대형 병원이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임대 수요가 아주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가 지하철 역세권이거든요. 자, 그런데 역세권을 주변으로 이게 이름이 중구청역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앞쪽에요. 관공서, 중구청, 보건소, 경찰서 이 해당되는 것이 전부 여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관공서라든가 대형 병원 이런 또 상업 지구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 이게 최고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자, 주변 자체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인구가 여기는 대가족이 모여 사는 동네가 아니고요. 뭐 일단 병원에서도 직장인, 특히나 간호사분이나 의사분들 요즘은요 1, 2인 가구들이 대세거든요. 자, 여기에도 1, 2인 가구들 거주지가 이 주변 자체가 워낙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주거지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희소성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전략을 보셔야 되고요. 이 가능하시면 기존에 이런 노후돼 있는 데 들어가면 거주하기 불편한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 잘 꾸며져 있고요. 자, 이게 또 복층으로 돼 있으니까 요즘 신세대, 젊은 세대에 맞는 구조로 좀 되어 있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주변 자체 좀 전에 얘기했던 임대 수요가 이거 한번 숫자로 한번 따져보니까요. 약 10,000명 정도 임대 수요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성모병원만 해도 약 한 4,500, 뭐 이쪽 기업체, 그 관공서 뭐 이런 부분들이 한 500여 명, 또 이 상권, 특히나 이 해당되는 부분에 지하철 중심권역으로는요, 중심 상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자, 여기 주변 자체가 이미 뭐 중구청이긴 합니다만 바로 이런데 공공청사 복합개발 이미 계획이 돼서 공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한 15,000평 정도의 규모로 그러면서도 여기가 전부 창업 정보센터로 이 젊은 기업 도시로 다시 또 바꿔지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이 중앙행정기관까지도 새롭게 입주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청사진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다시 공공기관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 수요가 임대 수요뿐만 아니라 인구가 더 들어온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제 이 해당 지하철 노선으로 보면 이 지하철 노선에 상업지역이 몰려있는 바로 이 중앙로 프로젝트 사업이 이게 상당합니다. 이 청년 창업뿐만 아니라 뷰티 산업, 콘텐츠 산업으로 이쪽이 전부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거를 대전 광역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으로 향후 미래 가치를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 가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여기에 지금도 대전 지하철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트램, 대전에서는 최초로 들어가는 트램 교통계획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교통 편의성, 이 인구 수요, 임대 수요, 자,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좀 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그것도 주택 규제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 있는 정책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임대를 필요로 할 시설은 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더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아주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가격 형성은 어떻게 좀 되어 있나요? 네, 자, 이게 지금 소형 뭐 1, 2인 가구로 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가격이 좀 비싸지가 않습니다. 뭐 주변에 이미 뭐 노후주택 대비했을 때 하고는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자, 한
가구당 한 그 오피스 한 실당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자, 이미 보증금 기준 주변에 이제 시세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 월세가 약 한 45만 원 정도 되는데, 자, 이게 주택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자, 이게 대출이요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거의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70%까지가 가능한 그런 부동산이다 보니까, 실제 뭐 자금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요 한 2,500만 원 선에서 한 3천만 원 선 정도면 투자가 되시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임대 수익을 바라보고 가는 것도 하나의 컨셉인데, 자, 이런 거는요 좀 더 한 5년에서 7년 정도 보시고, 중요한 거는 자, 이런 거 그냥 한 개 실 기준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 호실을 끌고 가셔야지만이 한 달 기준으로 보통 한 150만 원대 정도를 가져가는 거고요. 보통 내가 들어가는 자금이 한 1억 선 정도면 충분히 2-3개로 가져갈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또 자산 전략까지도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점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그러면서도 정부의 규제 정책을 피해가는 바로 이러한 틈새 부동산이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대전시 소형 오피스 전략 분석까지 모두 마쳐봤습니다.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6호선 상월곡역에서 초역세권에 위치한 다중주택입니다. 시세는 20억에서 21억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 지역 상월곡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중주택이고요. 이 지역은요 정말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마지막 현장 포커스 부동산 바로 이 다중주택인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게, 자,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이 있고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은 주택이 여러 개, 그래서 요즘 일명 다주택자가 바로 이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하나, 소유자 한 명인 한 채. 그래서 이건 단독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 다중주택은 공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단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부의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 자, 여기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기준. 그래서 요즘 또 똘똘한 한 채라는 용어 아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준이 그러한 부동산이라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부동산은 6호선, 서울의 6호선 상월곡역에 바로 도보 1분 초역세권입니다.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지도를 좀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상월곡역입니다. 바로 앞에요. 동덕여대, 이 대학과 뭐 상권도 상권이지만 특히 대학교가 있으면 일단 임대 수요는 아주 안성맞춤인 딱 맞춰져 있는 곳이라는 점. 그 바로 위쪽으로 또 보시게 되면 이 장인 뉴타운, 이미 여기도요 뭐 1구역부터 5구역 이미 여기는 성공해서요 가격대 상승 엄청 돈을 버셨다라고 얘기 나올 정도인데, 지금 바로 인접해서 여기가 지금 15구역이 인접해 있는 곳이고, 주변 자체 보면 여기 다 근린공원, 오동공원, 상당히 거주하기에는 아주 만족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변 자체에, 자, 일단 동덕여대 하나만 놓고 보면 에이, 뭐 대학교 하나 가지고 임대 수요 아닙니다. 자, 이게 보통 서울권에서도요 명문대학교 위주로 가는데, 바로 밑에요 고려대 있고 성신여대, 그리고 이 공원 쪽 넘어오시면요 경희대, 카이스트, 한국어 외국어대, 예술종합대학교, 벌써 이 주변 이 반경 한 3km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6, 7개 대학교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자, 지하철 노선으로 놓고 보더라도요 학교 등하교하기도 상당히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주변이 그러면 개발이 향후 미래에 뭐가 변화가 될까?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장인 뉴타운이거든요. 바로 이 재개발 사업이 전체 장인 뉴타운이요 15구역까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뭐 서울시가 일부 해제시키고 뭐 하는 바람에, 자, 이 해제된 구역들을 빼더라도요 워낙 여기는 서울권의 재개발구에서 대장주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부분이 단순하게 재개발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자, 이런 부분들 요즘 규제로 인해 그리고 실제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반사이익으로 여기가 입지가 변하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곳도
가격이 상승하고 임대 수요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주변 자체가 워낙 대학교 그리고 이 공원들, 특히 일반 공원이 아닙니다. 이쪽은요, 웬만한 한국의 이 브레인, 이 정보 연구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요, 일명 홍릉 이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하는 대학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 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해서 자, 이미 확정이 돼서 작업을 착수를 했다는 점도 강조드리겠고요. 자, 여기 이 서울권의 가장 노른자 이 지하철 기준에 보면 바로 9호선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강남입니다. 한강을 안 넘어오거든요. 자, 그런데 강북 쪽에 바로 이런 환금 노선 9호선과 같은 것이 광북 횡단 지하철입니다. 이게 지금 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바로 또 하나 이 동북선, 우리가 지금 이 해당되는 것이 바로 상월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북선까지 그리고 강북 횡단선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상월곡역에 향후 미래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니까 단순하게 지금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기보다는요, 현재 정책 상황과 그러면서도 현재 수익 기준의 임대 수익을 얼마나 창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 그래서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꼼꼼히 촘촘하게 더블 체크하시라는 점도 강조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대학교가 정말 많이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위 뉴타운의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매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시세 분석과 또 재테크 전략까지 한번 세워볼까요? 네, 자, 이거요. 작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3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자, 현재 시세 좀 큽니다. 20억 원에서 21억 원 정도 시세가 그런데 자, 이미 이제 보증금이 약 한 3억 4천에 월 833만 원. 자, 이게 이제 월세로 임대차. 그래서 실제 임대 수익 한 달에 우리가 보통 뭐 근로소득을 하시더라도 한 500만 원만 받으셔도 상당히 난 월급 많이 받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이런 부분들 한 800만 원대 임대 수익 되고요. 자, 대출이 한 7억 원 정도. 자, 이유는 이거는요, 1주택 기준으로 가는 컨셉입니다. 또 여기도 또 다주택으로 가시면 대출이 또 제한 열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자, 이 대출과 보증금 적용하신다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거 9억 한 6천만 원에서 한 10억 6천만 원 정도 가지고도요. 자, 1주택으로 해서 요즘 말하는 다주택자를 좀 벗어나는 이런 규정으로만 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800만 원대 임대 수익 받으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시세 차익까지도 노려보는 바로 그러한 부동산이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상월곡동 시세 분석까지 저희 알짜 지역 총 4곳 만나보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요, 전화 열어놓을게요. 013153-2594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사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현장 만나보셨죠?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 전화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